안녕하세요. 셀러체크입니다. 주식회사 새 친구와 함께하는 세무 서비스 3개월 무료 이벤트에 많이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용을 들여서 무료로 서비스해 주시는 새 친구 팀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든 시기에 셀러님들에게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셀러체크 앱에서 상단에 있는 배너를 누르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세무 서비스를 신청받으면서 셀러님들과 소통해 보니까 매출이 적은데 부가세를 내야 하냐? 부가세가 도대체 뭐냐? 이런 질문들을 의외로 많이 받았습니다. 세금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열심히 벌어서 세금으로 다 내면 안 되기에 세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셀러들이 알아야 할 기본 세무 상식.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부가세입니다. 세무나 이런 회계 분야는 용어가 조금 어려워요. 최대한 쉽게 개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셀러님들이 속하는 일반 과세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간이과세는 추후 시리즈에서 다룰 예정이니까 오늘 설명에서는 제외하겠습니다. 부가세와 소득세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소득세와 법인세는 대상이 다를 뿐 같은 의미입니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즉 과세 기간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과세하는 것을 소득세, 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법인세입니다. 그럼 법인의 대표는 어떤 세금을 낼까요? 법인의 대표는 법인으로부터 고용된 개인입니다. 그래서 법인 자체는 법인세를 내고 급여를 받으시는 우리 대표님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리즈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럼 부가세는 뭐냐? 법인 사업자든 개인 사업자든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부가가치세, 줄여서 부가세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Value Added Tax, 이것도 줄여서 VAT라고 이제 부르죠. 매출액의 10%를 매출세액, 매입액의 10%를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좀 복잡하시면 쉽게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고 10%를 곱한다고 이해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액이란 세금의 액수를 뜻하며 납부세액은 납부할 세금의 액수입니다. 그럼 매출세액은 매출에 대한 세금의 액수겠죠. 또 부가세 매입세액을 빼준다는 것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매출세액이 더 크면 그만큼 부가세를 더 내셔야 하고 매입세액이 크면 환급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과세 기간 동안 이 매출액이 100만 원이고 매입액 50만 원으로 가정할 때 매출액 빼기 매입액은 50만 원이고 이의 10%는 5만 원입니다. 이 5만 원이 부가세로 납부하셔야 할 납부세액이에요. 반대로 마이너스 5만 원이 되면 환급을 받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부가세에 대한 개념적인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식사하고 받은 영수증을 보시면 금액의 공급과액과 세액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전표에 보면 우동 가격이 9,000원이지만 과세 물품 가액, 즉 공급가액은 8,182원. 이 공급가액이 여러분의 정확한 매출액입니다. 온라인으로 판매해도 이렇게 구분되어서 이제 포기가 돼요. 그리고 8,182원의 10%인 818원이 부가세예요. 매출은 말 그대로 번 돈이고요. 매입은 사업을 위해 쓴 돈입니다. 온라인으로 판매하면 판매 대금이 거의 대부분 매출로 잡힙니다. 그래서 셀러님들은 사업을 위해 쓴 돈, 이 매입을 잘 챙기셔야 그만큼 내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위해 쓴 돈이라고 다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인건비는 매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100만 원이고 매입이 없이 인건비로만 200만 원을 썼을 때 오히려 100만 원을 손해봤죠. 그런데 부가세에서는 매출에서 매입을 빼고 여기에 곱하기 10%니까 100만 원에 대한 부가세를 내셔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억울해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면세같이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상품 가격은 보통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가세도 본인 돈으로 생각하시는 셀러님들이 많으세요.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내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받아서 나라에 내는 이런 구조입니다. 부가세에 대해 미리 따로 빼놓으시거나 해서 납부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됩니다. 인건비는 부가세 매입에 해당되지 않지만 종합소득세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종합소득세도 추후에 다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사업이나 장사가 안 되더라도 부가세는 낼 수 있다. 두 번째, 매입이 없으면 부가세는 커진다. 세 번째, 인건비는 부가세 매입에서 제외된다. 이미 판매돼서 매출로 잡힌 것은 늘리고 줄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매출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매입에 집중해야 합니다. 쓴 돈을 매입으로 공제받으려면 나라에서 인정하는 증빙 자료인 적격 증빙이 필요합니다. 적격 증빙 없이 매입으로 인정은 받을 수 있지만 부가세에 대한 매입 세액 공제는 불가능하고 종합소득세 때 비용 처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적격 증빙 미수취 가산세 2%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돈을 쓰셨으면 무조건 적격 증빙을 수취하셔야 됩니다. 이 적격 증빙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입니다. 세금 계산서는 일반 과세 사업자가 발행하는 거고 계산서는 면세 사업자가 발행합니다. 참고로 거래 명세표는 적격 증빙이 아닙니다. 그럼 당연히 거래 명세표로는 부가세 매입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겠죠. 그리고 또 물건을 사고 또 종이에 써주는 간이 영수증 역시 적격 증빙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래하실 때는 반드시 적격 증빙을 받으셔서 매입으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부가세는 1기, 2기 나눠서 1년에 2번 신고합니다. 1기는 1월부터 6월의 실적을 7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같이 하고요. 2기는 7월부터 12월의 실적을 1월 25일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한 번에 많이 내면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1월부터 3월까지는 1기 예정, 4월부터 6월까지는 1기 확정, 7월부터 9월은 2기 예정, 10월부터 12월까지는 2기 확정으로 각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이제 막 시작하신 우리 셀러님들은 사무용 가구, 집기, 인테리어 같이 크게 드는 이 비용들도 매입 세액으로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꼭 적격 증빙을 수취하셔야 됩니다. 내년 1월 25일까지는 21년 7월부터 12월에 실적을 신고해야 하니까 잊지 마시고 잘 준비하셔서 절세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잡하고 번거로워서 신고하기 어려운 분들은 주저 마시고 세무 서비스 무료 3개월을 신청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